이름하여 이제 삼각함수라는 단원인데요. 5단원이 뭐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유형 뭐 14개밖에 없고요. 자, 5단원. 삼각함수고요. 여기 이제 특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요 파트 공부 잘 해놓으면 우리 3학년 2학기 때 우리 삼각비 있잖아, 그치? 삼각비 있잖아. 공부 진짜 정말 한 글자도 안 하고 시험 봐도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여기서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배웠지, 덜 배우진 않으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호도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각도를 표시하는 좀 새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길이도 미터가 있고 피트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죠. 아니면 인치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죠. 여러 개의 단위가 있잖아, 그렇지? 뭐 온도도 섭씨 온도가 있고 뭐 화씨 온도가 있고 똑같은 온도를 표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개씩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얘도 역시나 각도를 표시하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왜 등장을 하게 됐냐부터 좀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15도, 몇 도, 몇 도, 몇 도 뭐 하는 것들이 있지. 몇 도, 뭐 30도, 뭐 40도, 45도 뭐 이렇게 몇 도 했던 방법을 60분법이라고 불러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그 아라비아 걔네들이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면 사실 건물 짓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측량. 건물을 지으려다 보면 측량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각도 같은 것 개념들이 좀 필요하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각도로 쟀을 때 1도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 내가 임의로 조금 크게 그리긴 하지만 엄청나게 조그만한 각이죠. 1도, 그치? 각도기 살면서 한 번쯤 봤으니까. 자, 1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1도를 60등분을 합니다. 60등분. 이 조그만한 각을 60개로 나눠요. 60개로. 60개로 나누면 당연히 엄청 조그만한 각이 돼 있겠지, 그치? 더 작은 각이 돼 있을 거야. 요 각을 60등분한 각을 1하고 프라임이 쓰는데 1초라고 있습니다. 1초라고 있고 1초. 시간에서의 1초와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도 그냥 세컨드라고 표시를 합니다. 에이씨, 미친놈. 1분이라고 합니다. 분이 먼저인데 1분이라고 해요. 1분. 자, 이 1분을 다시 60등분을 하면 엄청 당연히 개작은 각이겠지, 그치? 엄청 작은 각일 거야. 엄청나게 작은 각일 거고 이렇게 쓰고 1초라고 씁니다. 1분 1초 할 때 그냥 그 똑같은 표현이면 우리 1초 60개 모이면 1분 되잖아, 그치? 그렇다고 뭐 우리 1분이 60개 모여서 1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에서는 1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각도를 표기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작은 각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작은 각은 필요는 없었나 봐. 근데 사실 1도보다 더 작은 각도 존재하죠. 그리고 1초보다 더 작은 각도 존재하고 1초와 2초 두 각 사이에 무언가의 또 다른 각이 또 존재하잖아,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 1초보단 크고 2초보단 작은 또 다른 각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엄청 조그만하겠지만. 이해돼? 이런 무수히 많은 각들을 표기하기에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러겠지, 그치?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였으면 좋겠냐면 각을 실수로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실수는 예를 들어 우리가 0부터 1까지의 실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계속 쭉 이어서 모든 실수를 0부터 1까지의 실수는 1이라는 실수와 0.5 사이의 실수,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고, 그치? 어떤 두 값을 잡아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도를 실수로 표시할 수 있으면 무수히 많은 각을 역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각도를 실수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부채꼴이 하나 있다고 할 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쓸게요. 뭐 길이는 보통 이제 랭스 해가지고 이제 L을 많이 쓰죠. 그리고 요 중심각의 크기를 요렇게 표시를 하는데 요 표시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세타라고 읽으면 됩니다. 세타. 그 알파, 베타, 감마 그 로마자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요 녀석도 알파, 베타, 감마에 해당하는 T자에 해당하는 T 아닌가? 몰라. 로마자 중에 하나예요. 자, 정의가 호도법의 정의. 요 세타 각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R분의 L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을 그냥 각의 크기로 볼 거예요. 오케이.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각의 정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60분법에서 이 30도라는 각을 한번 좀 볼게요. 뭐 30도가 30도라고 해봅시다. 이거 30도. 그러면 적당히 한 이쯤 잡아서 여기서 부채꼴을 이렇게 그립니다. 요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1이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L1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우리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혹시 알고 있나요? 호의 길이는 2πr 곱하기 우리 360분의 x 뭐 이렇게 한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럼 요 L1은 2πr1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얼마? 30도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요걸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누면 얼마야? 얼마? 12분의 1인가? 그럼 전체 계산하면 6분의 1 파이 r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해됐니? 6분의 1 파이 r 1. 근데 있잖아. 또 다른 중심각을 이렇게 반지름을 잡아서 부채꼴을 또 그렸어요. 그때 요 반지름의 길이를 R2라고 하고 그때 호의 길이를 그럼 L2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공식을 쓰면 L2는 6분의 1 파이 R2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사실 이거를 아무리 많이 그려서 어딘가 그냥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반지름 R과 L로 그냥 잡아봐도 어디에다 잡아도 그치? 이걸 어디에다 잡아도 요 공식에 의해서 요 L은 6분의 1 파이 R 이라는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찾는 요 30도라는 각도는 호도법으로 각을 정의를 하기 위해선 호도법은 각의 크기를 뭐라고 정의한다고? L분의 R로 정의한다고. 그치? 그럼 그때 R분의 L을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요 L 값이 6분의 1 파이 R이기 때문에 R 이렇게 약분하면 뭐만 남아 얘가? 6분의 1 파이만 남겠지. 그치? 그래서 요 30도라는 각도를 호도법에서는 6분의 1 파이라고 씁니다. 물론 60분법도 도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호도법도 단위가 있겠죠. 그 단위는 가로하고 RAD라고 쓰시고요. 뭐라고 읽냐? 라디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6분의 1 파이 라디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냐 중요하지 않아. 몇이어도 어차피 도형이 다 닮음이기 때문에 R분의 L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부채꼴의 반지름의 크기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얘네 둘의 비율만 알면 중심각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R분의 L로 얘기하면 어쨌든 중심각만 변하지 않으면 항상 일정한 각의 크기를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자라는 겁니다. 알았지?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선이 두 개가 있으면 얘를 얼마든지 왔다 갔다 이렇게 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각의 크기를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만 가지고 전부 다 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알았지?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좀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서 일단 단위는 RAD라고 쓰고요. 뭐라고 읽는다?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알았죠? 라디안이라고 읽거나 그리고 이 단위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 안 써도 자동으로 그냥 라디안인 거야. 알았지? 대신에 뭘 조심해야 되냐? 60분법에 몇 도를 꼭 써줘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요렇게만 쓰면 이거는 사인 30도가 아닌 거야. 알았지? 30 라디안으로 보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참고로
1라디안이 얼마냐면 1라디안이 좀 큰 각이야. 얼마나 커져야 1라디안이냐면 봐봐. 얘가 1라디안이 나오려면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치? 둘이 같으려면 대략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그치? 1라디안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60분법으로 57점 몇 도 정도 돼요. 57점 몇 도 몇 도 정도 됩니다. 그럼 30라디안은 57점 몇 도 몇 도에 30배를 한 값인데 엄청나게 큰 값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이거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지. 사인 30도를 쓰고 싶으면 앞으로 항상 각도 표시를 해야 돼. 알았지? 이게 없으면 전부 다 호도법의 각입니다. 알았죠?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로 사인 코사인들 이런 것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중3 때 이런 거 혹시 배웠나? 사인 15도, 사인 20도, 사인 37도 뭐 이런 거 배웠어 혹시? 안 배웠잖아. 그치? 모르잖아. 그치? 뭐만 알고 있으면 돼서 그 특수각이라고 하는 녀석들 30도, 45도, 60도 뭐 이 정도만 알면 됐지. 그치? 그치? 뭐 아니면 90도도 배우긴 하죠. 0도도 배우긴 하죠. 그쵸? 즉 그래서 그 특수각들만 호도법으로 표시한 걸 그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 알았지? 자 볼게요. 뭘 가지고 출발을 할 거냐? 반원을 가지고 출발할 겁니다. 반원 몇 도야? 180도겠지. 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우리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 원의 둘레 2파이 r이지. 그치? 2파이 r. 그럼 반원의 호의 길이는 얼마겠어? 당연히 파이 r이겠지. 그치? 야, 그럼 봐봐. 예분의 예 하면 얼마 나와? 예분의 예. r분의 l이 지금 각이니까. 그치? 그래 안 그래? r분의 l. 즉 180도는 r분의 파이 r 하면 뭐 나와? 파이 나오고 당연히 라디안이겠죠. 호도법의 각. 즉 60분법에서 180도는 호도법에서 파이입니다. 알았지? 오케이? 180도는 파이예요. 알았죠? 그런 것도 배우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이런 것도 배우지. 그치? 야, 그럼 호의 길이가 반절이 되면 당연히 중심각도 반절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질문. 90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써야 할까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써야겠죠. 그렇죠? 단위 안 쓰면 무조건 라디안이야. 알았지? 2분의 파이 라디안. 자, 그러면 정비례 성질을 이용해서 360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써야 할까요? 2파이 라디안이라고 써야겠죠. 그렇죠? 계속 45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치? 얘를 또 2로 나눈 거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야겠죠. 자, 30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야겠지. 그치? 90도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렇죠? 60도는 얘 2배 한 거니까 뭐라고 쓰겠어?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됐니? 이런 특수각들을 이 정비례 성질 가지고 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뭘 기억해야 돼? 이것만 좀 잘 기억하면 돼. 180도는 파이 라디안만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외워야 할 게 특수각들이 이제 이런 것도 나오거든. 120도, 135도, 150도, 210도 이런 것들도 나올 거야. 뭐 아니면 15도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나는 뭘 좀 많이 외우고 있냐면 나는 주로 이거 3개를 가지고 많이 찾습니다. 이거 3개를 정비례 성질을 이용해서 120도? 얘 2배네. 그치? 60도 안 써네. 2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2배 뭐라고 쓰면 되겠어? 3분의 2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면 되겠어. 그치? 자, 135도는 45도를 3배 한 거야. 그치? 그쵸? 그러니까 몇 라디안이라고 쓰면 되겠어? 4분의 3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면 되겠지. 150도는 얘 5배 한 거잖아. 그치? 이거 5배 한 거 뭐라고 쓰겠어? 6분의 5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면 돼. 210도는 역시나 얘 7배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6분의 7파이. 15도는 얘 반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 12분의 1파이 라디안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 알았지? 이해돼? 근데 그냥 임의로 내가 그냥 특수각이 아니라 40도를 호도법으로 변경하라고 하면 이게 조금 헷갈려. 이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긴 해야 돼. 자, x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180분의 파이 x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60분법의 각도를 호도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칠 땐 60분법 각도에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요. 180분의 파이라는 숫자를 곱해주면 호도법의 각도가 되고, 거꾸로 그럼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역수를 파이분의 180이라는 숫자를 곱해주면 호도법의 숫자가 60분법 숫자가 된다. 이거 뭔 말이야? 12분의 1 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이렇게 곱하면 파이 이렇게 약분되고, 6 약분하면 6 약분하면 6 약분하면 30. 그치? 그럼 2분의 30이니까 이거 15가 나오잖아. 15도가 된다. 이런 얘기 알았지?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각도를 자유자재로 좀 변환할 수 있어야 돼. 왜? 익숙하지 않잖아. 익숙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초반에 이걸 특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초반에 전부 다 60분법으로 좀 바꿔서 풀어. 어차피 똑같은 각을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누가 틀렸다고 하진 않아. 답에 내가 찾았는데 180도인데 답지에 파이라고 써져 있어. 근데 난 180도라고 썼어? 아무도 틀리지 않아. 근데 단 답지에 답을 호도법으로 표기하세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바꿔 써야겠지, 그치? 그럴 때는 맞춰 써야 하지만 주관식 단답형 같은 거에서 뭐 360도라고 답을 쓰나 2파이라고 답을 쓰나 이걸 가지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어쨌든 똑같은 각의 표시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배우면 뭘 할 수 있냐? 이걸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을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노란색들로. 왜? R분의 L이 세타인데 그럼 L은 뭐겠어? R 곱하기 세타. 공식이 짱 편해져요. 당연히 요각은 호도법에 대한 각이 알았지. 60분법 각 쓰면 안 돼. 알았지? 우리 아까 전에 저 공식 2파이 R 곱하기 360X 그거 안 쓴다고 알았지? 얼마나 편해?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그냥 나와버려요. 짱 편하죠. 그렇죠? 자, 우리 부채꼴 넓이. 자, 부채꼴 넓이 공식도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워줘. 2분의 1 RL. 이 공식 중학교 때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모르는 친구는 그냥 지금 알아두면 돼. 알았지? 그냥 그런 가보다 하시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요 L 자리를 R 세타로 바꿔볼까요? 이 L 자리를 R 세타로 바꾸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즉 공식을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호의 길이 공식 하나, 부채꼴의 넓이 공식 하나. 요렇게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문제 하나 좀 풀어볼까요? 저 뒤에 그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이 얘기부터 좀 이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문제부터 좀 풀고 넘어가 볼게요. 어디 있니? 자, 네, 두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551번 너무 좁나? 551번. 자, 551번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봐봐. 몇 도이고 안 써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라디안인 거야. 걔가 알았지? 중심각이 4분의 3 라디안이고요. 둘레의 길이. 둘레라고 써져 있다. 조심해야 돼. 호의 길이와 둘레는 다른 거야. 알았지? 호의 길이는 요 곡선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고 둘레는 말 그대로 둘러싸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 22. 부채꼴의 뭘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오호. 자, 봐봐. 부채꼴이 있어요. 몰라. 4분의 3이 얼만큼 크긴지 모르니까 대충 그려. 진짜 그린다. 4분의 3이야. 그럼 반지름 R. 그럼 여기도 당연히 R. 야, 그럼 이 호의 길이가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4분의 3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둘레는 이렇게 세 개 더한 게 22여야 되잖아. 그치? 1이니까 4분의 4, 4분의 4, 4분의 3이니까 4분의 11이야. 4분의 11 R이 22이야. 따라서 R은 얼마야? 8이야. 이해됐니? 그럼 R은 8이야. 봐봐, 반지름 알지? 중심각 알지? 요거 쓰면 되잖아. 반지름 알고 중심각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다고. 그치? 요 공식 밑줄 친 거?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중심각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온다 이거. 다음 문제 559번 풀어볼게요. 559번. 이 호의 길이와 넓이 파트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워가지고. 자, 559번 볼까요? 559번.
둘레의 길이가 10이래. 둘레의 길이가 10인데 넓이가 최대.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나 봐봐. 부채꼴 하나 또 대충 그래요, 이렇게. 잠깐만. 자, R, L 이라고 하면 둘레라는 건 R 두 개, L 하나 더한 거지, 그치? R 두 개, L 하나 더한 게 10이야. 넓이는 2분의 1 R, L 이 넓이지 지금, 그치? 야, 그럼 얘가 최대가 돼야 돼, 그치?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 이만큼이 최대가 되면 되지, 그치? 뭐야? R과 L의 곱의 최대값을 구해. 냄새나? 산술기한 냄새가 좀 나? 곱의 최대값 구하래, 그치?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2R 더하기 R에 2R하고 L의 합을 알잖아. 그럼 그냥 2R하고 L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세요. 이렇게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 2RL. 이렇게 쓰면 요 값이 이제 10이니까 양변 2로 나누고 제곱시키면 25는 2RL인데 우리는 2분의 1 RL이 되려면 4로 나눠야겠지. 이렇게 4로. 따라서 최대값은 4분의 25야 지금 이 문제에서. 그치? 그래 안 그래? 그치? 2분의 1 RL은 찾은 걸 4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우리 문제는 최대값 구하세요가 아니라 그때 반지름이 얼마니 물어봤지, 그치?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은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 언제? 둘이 같아야 돼. 산술기하를 얘랑 얘 가지고 썼잖아, 그치? 얘네 둘이 같아야겠지, 그치? 더하면 10인데 같으려면 각각 얼마씩? 5씩. 따라서 내가 찾는 R값은 얼마? 2분의 5예요. L값은 얼마야? 5에 안 물어봤는데. 그럼 세타는 얼마야? R분의 L이니까 세타는 2라디안이어야겠지, 그치? 안 물어봤지만 그냥 다 구해줄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2분의 5여야 한다.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하나만 더. 자, 555번 풀기 전에 뭐 요 정도 우리 물어볼게요. 요 정도. 자, 이게 중학교 3학년 삼각비인데 중학교 3학년 삼각비예요. 여기 이제 다 중학교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이건 한번 얘기를 해줘야 돼.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걸 모르면 욕을 개쌍욕을 쳐먹어요. 알았죠? 자, 삼각형이 하나 있어. 삼각형. 이런 거 따로 얘기 안 해요. 저 사인은 뭐분의 뭐야, 얘들아? 사인.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사인의 정의 알았지? 왜 그게 사인이에요? 물어보면 안 돼. 알았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야, 이거 모르면 있잖아. 이 단어는 통째로 다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라. 알았지? 이건 알아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럼 우리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요 길이를 A라고 해볼게. 수직. 자, 항상 밑변이 어디고 높이가 어딘지를 파악 못하는 친구예요. 바닥에 있는 게 밑변이고 위에 있는 게 높이. 그게 아니야. 알았지? 세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밑변이 달라져. 알았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직각삼각형에서 세타가 쳐다보고 있는 데가 높이. 알았지? 사람이라고 해봐. 세타가 어디를 보고 있겠어? 여기 이렇게 보고 있겠지. 세타가 각도 있으면. 알았지? 얘가 세타에 마주보고 있는 변이 여기가 항상 높이에요. 알았죠? 이해됐니? 자, 요 값을 세모라고 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왜 계속 빨간색 가지고 사인 세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A는 양변에 A 곱하면 이 세모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해돼? 그렇잖아. 여기 세모라고 놨는데 A분의 세모가 사인이면 양변 A 이렇게 싹 곱하면 세모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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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여기를 네모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양변 또 역시 A 곱하면 네모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A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문제 해놔야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좀 수월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문제를 풀 때 좀 수월해요. 자, 이해돼? 이 그림 이해돼?
문제 볼게요. 555번. 이 문제는 좀 어려워서 내가 그냥 사전에 풀어줍니다. (555번) 보시면 부채꼴 하나 있어요. 수선의 발 하나 딱 내렸대. 그리고 삼각형 넓이가 4라고 줘져 있어. 그때 뭐 구하라고? 그리고 뭐가 써져 있냐면 문제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보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대요. 중심각이 R분의 L인데 문제에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다라고 줘져 있는 건 중심각이 몇 라디안이라는 얘기야. 1라디안이라는 얘기야. 1도 아니고 그치? 1라디안 이란 얘기야. 알았지? 이렇게 줘주세요. 반지름이 얼마인지까지는 몰라. 자, R이라고 해볼까요? 요 삼각형 보이나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뭐예요? 봐봐. 그럼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얼마니? 이거 보고 대답해야 되는데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이 그림 보고 대답하셔야죠. R 곱하기 사인 1도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요 길이 얼마니? R 곱하기 코사인 1. 그치? 자, 우리 문제가 넓이가 4래잖아. 근데 요 삼각형은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아니야? 얘가 밑변 얘가 높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둘이 곱하면 R 곱하면 R 제곱 곱하기 사인 1 얼마인지 모르니까 코사인 1 얘가 4래요. 따라서 R 제곱은 이렇게 정리하면 사인 1 곱하기 코사인 1분의 8 이겠죠. R제곱은 이렇게 정리하면 양변에 2 곱해서 사인 1 코사인 1로 나눠준 겁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래? 부채꼴 넓이 구하래. 부채꼴 넓이 중에 뭐 쓸 거야?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쓸 거예요. 이 공식 쓸 겁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R제곱이 이만큼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R제곱이 요만큼이니까 사인 1 곱하기 코사인 1분의 8 분의 질문 세타 얼마야 지금? 세타 1 세타 1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얼마? 사인 1 곱하기 코사인 1분의 4가 답이겠죠.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미리 하나 좀 풀어주고요. 나머지는 진짜 정말 엄청 무지막지하게 쉽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삼각형 그 부채꼴 넓이 관련된 건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각도에 대한 탐구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각도에 대한 탐구. 내가 개인적으로 있잖아. 정말 네, 수학 원 진짜 좋아하는 과목. 내 앞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 나 진짜 싫어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고 뭔가 문제 풀었을 때 성취감도 없어. 괜히 풀이만 길고 귀찮고 복잡하기만 하고 좀 그런데 삼각함수랑 수열은 좀 배워본 그러지 않냐? 좀 성취감 있지 않아? 아니야, 전혀 아니야. 자, 나는 되게 좋아하는 단어야. 왜? 알려줄 게 많거든. 알려줄 게 많다는 얘기는 니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도 많다는 얘기야. 나 알려줄 게 많은 단어는 재밌어요. 자, 각, 일반각이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한 점, 기준점을 기준으로 X축이 양의 방향이라고 할게. 딱 X축의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고정되어 있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이야. 알았지? 왜 시초선인지 몰라. 그리고 이 시초선에서 똑같이 출발을 하는데 움직이는 바늘이 하나 있습니다. 얘 움직여. 이 시초선은 고정돼 있어. 시초선은 참고로 항상 여기야. 고정. 이 움직이는 녀석 뭐라고 부르냐? 동경이라고 불러요. 움직여.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즉 여기 딱 매달고 마치 그냥 시계바늘 마냥 빙글빙글빙글 돕니다. 어느 방향으로 돌지 뭐 이런 건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안 돼. 다만 방향에 대한 얘기는 좀 할 거. 내가 이런 얘기 지수함수에서 한 적이 있는데 서양의 선 어디가 양의 방향이라고? 포커를 쳐본 사람이 없겠네. 그치? 우리 사각형에 그 어떤
중학교 때 이 정도는 배웠잖아. 여기를 A라고 하면 B 어디다 써야 돼? 무조건 여기다 써야 돼. 그치? C, D 이렇게 쓰자고 약속하지. 왜냐면 여기서 외국에선 이쪽이 맨날 다 양의 방향이야. 알았지? 양의 방향으로 돈. 그래서 포커 같은 것도 이쪽으로 돌립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돌리거든. 고스톱은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요. 카드패 돌리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을 설정을 할 건데 방향의 부호를 설정을 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의 개념입니다. 바늘이 도는 방향에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돌았는지 음의 방향으로 돌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또 시초선이 하나가 딱 여기 이렇게 있고요. 바늘이 하나 딱 여기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돼 있어서 내가 있잖아. 그 조카한테 가서 각도기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치, 난 각도기가 없거든. 각도를 재봤더니 40도에 40도가 나왔어. 각도를 재봤더니 내가. 알았지? 그럼 요 각은 40도라고 얘기할 수 당연히 40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있잖아, 그럴 수도 있다. 바늘을 내가 있잖아, 바늘이 원래 시초선 동경도 여기 놓여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팅 친 거지. 치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 딱 멈췄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딱 쳐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우리 한 바퀴 몇 도야? 360도지. 그럼 360도에다 40도만큼 더 간 400도도 동경이 여기 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나 한 바퀴 더 돌았어. 이렇게 한 바퀴 더 돌았으면 360도 하면 720도니까 760도 도 바늘이 저기 있겠지. 760. 우리 태권도에서 막 1080도 막 발차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치? 그게 이제 막 제자리 3바퀴 돌고 막 이렇게 때린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쓸 수 있겠지. 그치? 또는 음의 방향으로 여기서 동경이 거꾸로 내가 이렇게 틱 내렸더니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온 걸 수도 있잖아. 그치? 즉 마이너스 320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 똑같은 각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320도. 다 이 동경 하나를 보고 요 수많은 각도들을 표시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뭐도 가능하냐? 거꾸로 거꾸로 한 바퀴를 돌고 또 거꾸로 가서 이만큼 왔다 싶으면 여기서 360도를 빼면 마이너스 680도. 요렇게도 쓸 수 있겠지. 그치? 사실 요 바늘 하나를 보고 무수히 많은, 졸라 많은 각도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저 40도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 40도는 일단 그대로 써놓고요. 400도를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4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760도는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4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있어 없어? 있겠죠? 또 뭐? 좀 마이너스 320도. 자, 얘도 어떻게 쓰나 봐봐. 360도 곱하기 빼기 1 플러스 40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마이너스 680도도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까지 하면 이게 마이너스 720도인데 플러스 40도. 이렇게 해도 될 거야. 그치? 그럼 얘 40도도 360도 곱하기 빵 플러스 40도. 이렇게 밤새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일반화를 좀 시켜보면 어떠한 동경이 하나 있고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동경이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각도 하나를 내가 세타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요렇게 써져 있는 상태의 각은 n에다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도 다 요 동경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지. n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n은 당연히 정수여야겠죠. 정수, n에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도 0도 상관없고 음의 정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도 다 똑같은 동경을 의미를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각을
요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았죠? 요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수치로 숫자로 써놓고 보기엔 다 다른 숫자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한 개의 각도를 가리키고 있는 일반각이란 얘기야. 알았지? 이런 걸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 뿜뿜 이해됐죠? 일반각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그 다음은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정의를 하거든. 이런 것들 지금 그냥 약속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분면의 각.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좌표 평면을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를 시초선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나 시초선은 여기입니다. 알았죠? 언제나 시초선은 여기에요. 알았죠?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4분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잖아. 그치? 그럼 4분면의 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1, 4분면 각이라는 건 동경이 어딘가 여기 이렇게 와 있으면 다 1, 4분면 각으로 치는 거고, 동경이 여기에 와 있으면 2, 4분면 각, 여기에 와 있으면 3, 4분면 각, 여기에 와 있으면 4, 4분면 각 이렇게 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1, 4분면 각은 항상 0도와 90도 사이여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저 400도 봐. 400도. 자, 한 바퀴 돌고 40도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걔도 1, 4분면 각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즉 1, 4분면 각은 그럼 뭐라고 해야 1, 4분면 각이냐? 동경이 여기 있을 때보단 더 벌어져야 되고 여기 있을 때보단 덜 와야겠지. 그치? 동경이 여기 있는 상태가 딱 요 각이거든. 360도 곱하기 n 있는 상태거든. 그치? 360도 곱하기 n. 360 곱하기 0 하면 0도. 360 곱하기 1 하면 한 바퀴 딱 돈 거. 360 곱하기 2 하면 두 바퀴 돈 거. 그치?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거꾸로 한 바퀴 돈 거니까 얘가 딱 동경이 여기 있는 상태야. 그치? 걔보다는 크고요. 아, 자리가 부족하네? 글씨를 좀 작게 써볼까? 360도 곱하기 n. 곱하기 안 쓸게 n.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요렇게 여기서 90도만큼 더 가는 게 얘네 둘 사이에 있는 각은 다 1, 4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 사이에 있는 각들은 전부 다 1, 4분면 각. 당연히 n은 정수, n 무조건 정수.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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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2, 4분면 각은 요 선이 이거였잖아. 360n 플러스 90. 그치? 요 선은 360n 하면 여기까지 왔고 거기서 180도 더 가야 되니까. 그치? 좀 360n보다는 크고요. 중심 세타가 360n 플러스 180. 도 표시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얘보다 작은 녀석은 전부 다 2, 4분면 각이라고 쳐줍니다. 3, 4분면 마찬가지로 360도 세타 n 플러스 아유 잘못 썼다. 90 3, 4분면 각은 360도 n 플러스 180도보단 크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단 작아야겠죠. 270도에 여기가 270도 선이죠. 0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지막 4, 4분면 각은 360도 여기 안 써도 되는데 그치? 플러스 270도 보단 크고요. 세타가 얘 오른쪽에 어떻게 쓰나 봐요. 이 자리에 들어갈 거 내가 밑에다 쓸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그치? 이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이란 표시예요. 알았죠? 이게 1, 2, 3, 4, 4분면의 각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도대체 이 문제를 가지고 뭘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 538번 하나 볼게요. 538번. 여기다 써야지. 538번. 뭐 끝까지 다 못해도 시간 되는 데까지 합시다. 자, 538번 보시면 봐봐. 세타가 2세타가 3, 4분면 각이래. 그때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니? 진짜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 2, 4분면 각도니까 2, 4분면. 그럼 여기 어딘가 있어야 하니까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면 세타는 45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니까 1, 4분면 각이네. 이렇게만 풀면 안 돼. 알았지? 명심해야 돼. 자, 어떻게 푸나? 자,
2, 4분면 각도라니까 90도에 앞이 이거 있어야지. 360도 곱하기 n이 있어야죠. 마찬가지. 아이고 3, 4분면이니까 그럼 얘 180도. 미안해. 요 녀석은 그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이렇게 있고 여기 n이 정수죠. 그쵸? 요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짠짠짠짠짠짠짠짠 그걸 가지고 양변 2로 나눠. 2로 나눠.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 여기 왜 안 나갔어? 272로 나누면 얼마? 135야? 자, 여기에다가 정수를 실제로 하나씩 대입을 해보세요. 얘네가 뭐부터 대입하면 되냐? 빵부터 대입해보면 되고요. 언제까지 대입해보면 되냐면 똑같은 각이 최초로 나올 때까지만 대입해보면 돼요. 봐봐. n이 빵이면 90도보다 크고 세타는 몇보다 작다? 135도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질문. 이건 몇 사분면각이야 그럼? 여기부터 90도는 어디? 90도는 이쯤 있겠지. 그치? 135도는 요만큼 이렇게 돌아갔을 거야. 135도. 그치? 몇 사분면각이겠어? 동경이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그치? 몇 사분면각이야? 2, 4분면각이야. 그쵸? 이해됐니? 90도보다 크고 135도보다 작다. 2, 4분면각. n에다 1 집어넣어볼까요? 자, n에다 1 집어넣어보면 여기 몇 도 나와? 270도 나와. 여기는 180도 하면 315도 나와. 270도가 어디냐면 이 선이거든. 270도가 이 각이고요. 315도는 여기다. 315도는 요 각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치? 몇 사분면각이에요? 4, 4분면각. n에다 2는 봐봐. n에다 2 대입하면 요 자리가 몇 대? 360대지. 사실 근데 있잖아. 이 각이랑 똑같은 거 아니까 똑같이 360 곱하기 몇, 360 곱하기 몇, 360 곱하기 몇 이거 다 빼고 생각해도 되지. 그치? 즉 요 자리 2 집어넣어 360이 된 순간은 사실 얘랑 똑같은 각으로 봐도 상관없어. 그치? 360 없다고 생각해도 동경이 달라지진 않잖아. 그치? 즉 2 대입하면 다시 얘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거야 지금. 이해됐니? 다시 2 대입하면 얘, 3 대입하면 얘, 4 대입하면 얘 두 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니? 즉 내가 이 각도가 있을 수 있는 4분면은 어디 또는 어디 2, 4분면 또는 4, 4분면이라고 답을 써줘야 돼. 이해됐니? 그냥 하나만 딱 예를 들어서 얘 2, 4분면이네 끝!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의 몇 사분면 각인지 이런 것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고 다음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여기를 써야 되지. 하나, 둘, x, y, y는 7개를 써줄 거야. 알았죠? 자. 뭐부터 쓸 거냐면 순서는 좀 내 맘이에요. 알았죠? 1번 x축 대칭. 동경이 두 개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말은 동경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또 다른 동경은 하나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 두 각이 똑같을 때가 이 두 바늘, 이 두 움직이는 바늘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녀석의 x축 대칭에다가 마치 요런 그림이겠지. 물론 이쪽으로 뻗어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쵸? 요게 있잖아. 책에 자세히 안 적혀 있어요. 알았죠? 내가 지금 써주는 거의 모든 것들이 센에 자세히 안 적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있잖아. 멍하니 들어가지고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았지? 집에 가서 풀려면. 얘 직선이니까 그냥 L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놔볼게. 알았지? 직선 L 쓰지 않아. 소문자는 안 쓰죠. 그럼 여기 세타라고 이 조그마한 각을 그냥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이제 동경이 이쪽으로 돌았다고 치자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위쪽으로 돌았으면 이거 뭐 마이너스 세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자 봐봐. 그럼 요 L1이라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무조건 붙어야겠지. 360도 곱하기 세모라고 쓸게. 세모는 정수겠죠. 어떤 정수, 그치? 플러스 세타라고 써야겠죠. 당연히 요 각은 이만큼 돌았을지 한 바퀴 더 돌아서 왔을지는 모르니까, 그치? 모르잖아요. 세타는 세모는 어떤 정수인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마찬가지로 L2는 360도 곱하기 네모 마이너스 세타겠지. 여기서 이제 거꾸로 온 거니까, 그치? n 바퀴만큼 몇 바퀴 돌고 거꾸로 세타만큼 가야 돼 지금. 자, 질문. 내가 둘이 맞춰봐. 둘이 더할까 뺄까? 더해요. 왜? 없어지잖아, 그치? 두 녀석을 더하면. 따라서 L1 플러스 L2는, 야, 여기는 360 곱하기 정수, 360 곱하기 정수를 더하면 360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정수 더하기 정수 나오지. 정수 더하기 정수는 어차피 내가 모르는 정수, 그치? 그래서 여기를 그냥 360 곱하기 n 플러스 빵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n은 정수.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게 뭐가 문제냐? 외우기가 힘들어. 외우기가 짱 힘들어. 되게 헷갈려. 자, 두 번째 y축 대칭. 그래서 외우는 방법까지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왜 이제 우리는 특히 두 번째 배우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거 까먹으면 세 번째 배울 때 어디가 사람 취급 못 받거든, 알았지? 진짜로. 너 뭐 두 번이나 배웠다면서 이런 것도 몰라. 이런 취급을 받기 쉽기 때문에 까먹지 않게 좀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y축 대칭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서 이 두 각이 똑같아야 돼, 그치? 봐봐. 그럼 내가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보면, 이쪽으로 이만큼을 세타라고 해보면 여기서 이쪽으로도 세타지, 그치? 그 얘기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돈 거지 지금. 얘는 음의 방향으로 돈 거죠 지금, 그치? 봐봐. 근데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여기서 요 동경은 180도만큼 갔다 거꾸로 돌아온 녀석이라고 써주는 게 편합니다. 알았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해. 따라서 한 녀석을 L 프라임 이렇게 잡으면 L1이 역시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 플러스 세타라고 잡으면 Y축 대칭이 되려면 L2는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 더하기 180도 빼기 세타라고 써주는 게 좋다고요. 알았죠? 요렇게 써주는 게 좋다고요. 그래야 둘이 Y축 대칭이잖아, 그치? 둘이 Y축 대칭이야 지금, 그치? 180도 마이너스 세타, 거꾸로 세타만큼 돌아온 상황입니다. 자, 그럼 내가 두 개 더할까 빼가? 더하겠죠, 그쵸? 더해야 또 세타가 없어지니까. 더하면 역시 L1 플러스 L2는 역시 360 곱하기 정수 플러스 180도. 자, 두 개만 가지고 일단 좀 빠르게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녀석 외워야 하거든. n 정수 따로 안 쓸게요. 자, 두 개밖에 안 썼지만 앞으로 계속 쓸게. 이제 좀 보일 것 같아. 7개 총 써준다 그랬잖아. 그냥 얘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그치? 왜? 얘가 몇 바퀴 도는지 잘 몰라. 모르니까. 무조건 더해서 있으니까 사실 둘이 더하든 빼든 360 곱하기 얘는 고정이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 뒤에 써줄 녀석만 잘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뒤에 써줄 녀석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봐봐. 평균을 생각하면 돼. 평균은 어떻게 왜? 더해서 2로 나누지. 각도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를 이 선을 각도로 표시하면 몇 도겠어? 우리가 제일 쉽게 표시하면 빵도겠지. 빵도. 그럼 각도의 평균이 빵도여야 되잖아.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인데, 그치? 더해서 2로 나눈 게 빵도. 즉 더하면 얼마? 빵. 즉 뒤에 붙은 거 아무것도 없어. 빵이야. 얘는 봐봐. 얘네들의 평균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평균이잖아. 분홍색. 얘는 여기가 평균이고요. 각도의 평균 여기. 자, 얘를 가장 간단한 각으로 표시하면 몇 도? 90도. 평균이 90도라는 건 더해서 2로 나눈 게 90도. 즉 더하면 얼마? 더하면 180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Y축 대칭 평균이 90. 그럼 더하면 180도. 이렇게. 더하면 180. 여기는 얘는 자동으로 쓰는 거고, 알았지? 습관적으로 쓰고 뒤에 들어갈 녀석만 잘 기억하면 돼. 알았지? 오케이? 자, 항상 그래서 선대칭들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 각도의
평균을 좀 기억해야 돼. 각도의 평균들 가지고 기억해야 돼. 알았지? 나머지는 일일이 안 쓸 거고 바로바로 답만 쓸 거거든. 자, 3번. y는 x에 대하여 대칭.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y는 x 대칭도 이제 좀 조그만하게 그릴 거예요. 왜 증명 안 할 거거든. y는 x. 야, y는 x는 여기 정확히 몇 도여야겠어요. 여기. y는 x라는 녀석은 45도인 상황을 y는 x 대칭이라고 하겠지, 그치? 근데 y는 x 대칭되게 요렇게 그려져 있대, 지금 그림. 봐봐. 아, 초록색으로 좀 일관성이 있는 색깔로 좀 써야 돼. 초록색으로 이렇게 초록색. 봐봐. 그럼 이번엔 평균이 여기잖아. 평균이 45도. 평균이 45도는 더하면 90도 이렇게 기억을 하자 이거. 즉 L1하고 두 동경을 더했을 때 앞에 요 녀석은 자동으로 붙어야 되고요. 더하기 9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거. 알았지? 알았죠? 4번 y는 빼기 x. 선대칭들 먼저 해야 돼. 왜? 외우기가 쉽거든. 그래서 이 평균, 각도의 평균 기억하면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선대칭부터 다 싸그리 하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 또 하나 그려보죠. y는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려면 동경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자, 그럼 봐봐. 요 각을 가장 간단하게 표시하면 몇 도라고 할 수 있어? 135도, 그치? 90도, 45도 더한 거니까 즉 평균이 몇 도? 135도. 평균이 135도라는 건 합이 얼마? 270도, 그치? 평균이 135도, 합이 270도. 즉 L1 플러스 L2는 360도 곱하기 N하고 합이 27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대칭들은 전부 다 모조리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안 물어봅니다. 어차피 선대칭은 이거 4개밖에 안 물어요. 자, 선대칭 4개 있으면 그 다음 뭐 있냐면 얘 제일 평범한 건데 사실 대부분 책엔 얘가 1번으로 써져 있습니다.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지. 그럼 사실 얘는 좀 또다시 증명을 좀 해야 되는데 눈에 보기엔 하나인데 얘가 L도 되고요. L'도 돼요. 눈에 보기엔 하나인데 동경이 사실 2개예요. 일치해서. 그러면 사실 대신에 겹쳐져 있긴 하지만 똑같이 움직였다고 할 수 없어. 얘가 5바퀴 돌고 여기 왔고 얘는 3바퀴 돌고 여기 왔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L은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 플러스 세타만큼 온 거고 L'은 L은 L1, L2라고 썼는데 나는 왜 갑자기 여기다 L1, L2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 플러스 세타 이렇게 써져 있고 이 세모네모에 같은 정수가 들어간다 보장은 없잖아. 그치? 모르는 거잖아. 자, 질문. 더할 거야 뺄 거야?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빼고 싶지, 그치? 나머지 다 빼야 돼. 우리 선대칭 아닌 건 다 빼기. 알았지? 빼면 그럼 L1 빼기 L2 빼는 순서 중요하지 않아. 왜? 360 곱하기 N. 어차피 N 어떤 정수인지 모르니까 하고 뒤에가 없어. 즉 그냥 이렇게 일치한다. 어떻게 기억하면 돼? 빼면 빵도다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왜 일치하니까 빼면 빵도야. 대신 습관적으로 우리 앞에 360도 붙여주는 거. 360 곱하기 N 습관적으로 붙여주고 일치한다. 빼면 빵도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자, 자리가 없네. 지워. 2개 더 써야 되거든. 선대칭이 아닌 것들 써주는 거야. 6번. 원점 대칭. 이 선대칭을 얘기하는 거죠. 원점 대칭은 180도 회전을 얘기하는 거야. 180도 회전. 이거 선대칭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점대칭이잖아. 그치? 선대칭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동경 2개를 그린 겁니다. 하나 L1, 하나 L2. 위치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봐봐. 몇 도 차이? 180도 차이. 그치? 차이 이쪽 쟤나 180도 차이. 즉 2개를 빼면 앞에 여기 습관적으로 들어가고 얼마 차이? 180도 차이 있다. 뭐가 들어간다고? 360도 곱하기 N.
자동으로 들어와야 돼. 알았지? 들어오고 차이가 180도다. 이렇게 외우면 돼. 알았죠? 7번째. 수직. 동경 하나가 뭐 요렇게 있으면 동경 하나가 어떻게 있어야 되나? 요렇게 있어야 수직인가요? 자, 질문 봐봐. 이 각도의 차이를 봐봐. 몇 도 차이? 90도 차이. 그러니까 빼면 90도. 빼는 순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습관적으로 쓰고 빼면 90도다. 이렇게. 선대칭 하는 것들은 어쨌든 다 빼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동경의 위치가. 이게 실제 문제로는 어떻게 풀리나? 문제 하나 땡겨봐야겠죠. 어디 있니? 아이 간지러. 549번 풀게요. 549번. 이걸 지우고 2번을 지우고 여기다 풀어야겠다. 왜 문제가? 아니면 ynext 대칭 다 지우자. 자. 문제 어떻게 푸냐면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문제를 못 풀더라고 보통. 0보다 크고요. 세타는 2파이보다 작답니다. 2파이. 2파이는 참고로 360도입니다. 알았죠? 0은 참고로 0도겠죠? 당연히 그치? 0은 0도겠죠? 왜 어려우니까 일단 니들 편하라고 일단 이렇게 다 써주는 거야. 자, 그때 우리 문제가 세타와 4세타가 뭐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이래. 아이고 선대칭이네. y는 x 하면 평균이 얼마? 45도. 평균이 45도 하면 합이 얼마? 90도. 이렇게. 두 개 합이 몇 세타인데? 즉 5세타가 습관적으로 360도 곱하기 n 써주고 플러스 90도. 당연히 n은 정수. 이해됐니? 그럼 얘를 5로 나누면 세타는 365로 나누면 72도인가? 이거로 나누면 얼마야? 18도. 이렇게 되지. 자, 이래서 뭘 하는 거냐면 정수를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0도와 360도 사이에 들어오게 다 찾아주면 돼. 일단 그럼 음의 정수 들어가면 세타가 음수 나오니까 0도와 360도 사이에 안 들어가겠지, 그치? 문제를 애초에 문제를 그냥 이렇게 0도 360도. 아까 파이가 180도였으니까 2파이 360도예요.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들어가면 세타 몇 나와? 90도 나오지. 이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없어? 있잖아. 있어, 그치? 답이야, 그쵸? 두 번째 n에 2 집어넣으면 누가 계산 좀 해볼래? 164도야?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일일이 다 찾아야 돼. 이렇게 n에 3 집어넣으면 216도랑 18도니까 230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이해돼? 계속 찾는 거야. 왜 언젠간 넘어가겠지, 그치? n에 4 집어넣으면 7, 4, 28, 288에다가 18 더하는 거니까 306도. 끝이겠다. 왜? 5 집어넣으면 여기에 72 더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360도를 넘어가겠네. 됐니? 문제 뭐래? 만족시키는 세타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뭐야, 씨. 아이고, 하나 빼먹었어. 0 빼먹었어요. 그치? 0 집어넣으면 세타 18도. 5개. 빠짐없이 찾아야 됩니다. 알았지? 빠짐없이 찾아서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5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짠짠. 요게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유형 4번, 5번에서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관련된 게 몇 개 없기는 한데 알아야 하는 지식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까먹기도 쉽기 때문에 좀 안 까먹게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삼각함수의 정의. 이게 중요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라는 걸 할 거예요. 질문. 왜 함수란 단어를 쓸까요? 함수의 정의가 뭘까요? 질문.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대응되는 것들을 전부 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봐봐. 학교 어디? 하계? 몇 반? 자, 봐봐. 하계중학교 3학년 7반. 1번 학생 누구 있지? 있어 없어? 1번 있어 없어?
2번 있어 없어? 있지. 3번 있어 없어? 그럼 학생 번호와 학생 이름이 번호 하나에 사람 하나씩 대응돼야 돼. 대응되지? 이거 함수야. 함수야. 번호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본 거라고. 1번 학생 누구, 2번 학생. 뭐 규칙이 있든 없든 대응이 되냐 안 되냐가 함수가 되냐, 혜원아 잘 들어야 돼. 함수가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야. 그치? 이런 거 전부 다 함수야. 즉 봐봐. 각도를 하나 골랐어. 30도 골랐어. 그럼 사인 30 하나 있어 없어? 값이 있지. 사인 20 내가 뭔지 모르지만 사인 20 있겠지. 우리 중학교 때 그 삼각비 표 같은 거 있잖아. 책 뒤에 붙어 있었단 말이야. 사인 50도 뭔가 있겠지. 그치? 즉 각도 하나당 사인 값 하나씩 전부 다 대응돼. 그러니까 사인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코사인도 각도 하나당 코사인 값이 하나씩 대응이 돼. 코사인 함수라고 불러. 탄젠트도 탄젠트 하나, 각도 하나당 탄젠트 하나씩 대응이 돼. 물론 탄젠트는 모두가 존재하진 않죠. 탄젠트 90도 이런 건 없잖아. 그치? 이렇게 각도 하나에 삼각비가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각 하나에 삼각비 하나씩 대응돼. 즉 그럼 뭔 말이야? 275도 이런 것도 사인값, 코사인 값이 다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중학교 때 도형에서 다루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알았지? 자, 얘를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야. 뭘 정의를 하냐? 좌표 평면에 어떤 P라는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 OP라는 이런 동경을 만들어요. 원점이 오겠죠. 그때 요 각도 일반각 중에 하나를 그냥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그냥 이 각이라고 해도 되고 한 바퀴 돌아온 각을 세타라고 해도 되고 12바퀴 돌아서 온 각 어디를 세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다만 시초선에서 시작한 각도는 전부 다 세타예요. 알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바늘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세타라고 하면 요 x, y 좌표가 당연히 있겠지. 그치? 좌표가 있고 당연히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길이를 r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r은 어떻게 나온 거야?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어야 되고요. 이 r값은 언제나 양수값을 갖습니다. 원점이면 안 되거든. 왜? 얘를 원점으로 고르면 동경이 어딨어? OP를 연결한 동경이란 게 없잖아. 그치? 원점을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경은 무조건 이 길이는 양수예요. 알았죠? 그때 사인의 정의, 코사인이란 녀석의 정의, 탄젠트란 녀석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사인은 r분의 y가 정의예요. 정. 토달지 마세요. 그냥 정의니까 이유가 없어요.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가 정의. 이게 되게 헷갈려. 얘 두 개가 되게 헷갈리거든. 두 개가 되게 헷갈려. 자, 내가 혹시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지 기억나? 기억나? 채영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너 방학 때 나한테 배웠는데. 자, 삼성역 가면 뭐 있어? 삼성역 가면 뭐 있어? 지하철역 삼성역 가면 뭐 있는지 아는 사람? 코x, 코사인은 x좌표 이렇게 외우면 돼. 알았지? 코사인은 x좌표 알았지? 그럼 사인은 y좌표. 탄젠트는 어차피 얘네 둘이랑 좀 다르잖아. x분의 y가 탄젠트야. 사인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입니다. 알았지? 됐어요? 됐어요? 자, 요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면 봐봐. 이걸 가지고 값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면 사인 135도를 구하랍니다. 알았지? 그럼 좌표 평면이 있으면 135도가 되게 동경을 적당하게 그려. 여기 135도가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아 여기 몇 도겠니? 45도겠지. 그럼 여기 수선해발 딱 이렇게 내리면 직각 이등분 삼각형 만들어지지. 그치? 1대1대 루트 2지. 그치? 그럼 이 길이를 니네 맘대로 아무거나 잡아도 돼. 어차피 삼각형 확대 축소한다고 해도 각이 달라지진 않잖아. 그치? 길이 몇 수 잡을래? 1로 잡을까? 1로 잡을까? 이 길이 얼마니? 루트 2지. 자, 질문. 요점에 좌표 어떻게 돼? x좌표 얼마? 1이야? x좌표 마이너스 1이 y좌표 얼마야?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사인 135도는 r분의 얼마? y.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코사인 135도는요? r분의 그렇지? x. 뭐 유리화를 해서 답 쓰면 돼. 알았지? 탄젠트 135도는요? 그렇죠? x분의
y 뭐 이렇게 찾으면 돼. 알았지? 여기 있잖아. 2라고 넣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 여기가 2루트 1로 바뀌잖아, 어차피. 그치? 이렇게 바뀌니까 r분의 x 하면 어차피 2 약분하면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편한 만큼 임의로 그냥 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됐어요? 됐어요?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어차피 사인 뭐 찾아라, 사인 뭐 찾아라, 특수각밖에 안 물어봅니다. 특수각이라는 건 이제 어디까지가 특수각이냐면 요 1사분면에서 45도, 30도, 60도 가는 거, 2사분면에서 45도, 60도, 30도 가는 거, 이런 각들. 이 각에서 45도, 30도, 60도, 이 각에서 45도, 30도, 60도 가는 거밖에 안 물어봐. 왜? 그거밖에 못 찾아. 왜? 140도 이렇게 물어보면 몇 대 몇 대 몇인지 알아 내가? 모르잖아. 안 물어본다고. 알았죠? 찾을 수 없어요. 알았지? 그런 걸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찾지 않아.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알았지? 자,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그쵸?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성질들 몇 개를 좀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같이 해버려야 되거든. 다. 첫 번째는 요 녀석의 분모와 분조를 R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분모도 R로 나누고 분자도 R로 나눈 거예요. 그럼 얘 뭐야 지금 봐봐. R분의 X 뭐야? 코사인. 얘 뭐야? 사인. 즉 탄젠트는 뭐랑 똑같다? 여기다 따로 써줄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언제나 똑같습니다. 당연히 세타는 다 같은 숫자여야겠죠. 같은 각이어야겠죠. 똑같은 각의 크기에 한해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항상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참고로 사인을 제곱시키거나 세제곱시키는 건 제곱 표시를 어디다 해주냐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 이게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거야. 알았지? 뭐라고 읽어? 사인 제곱 세타라고 읽어요. 알았죠? 순서대로 사인 제곱 세타라고 읽습니다. 보셔야지. 일반 앉아서. 처음 배운다고 안 했나 이거? 처음 배운다고 안 했어 수학원? 다 알아? 근데 왜 안 들어? 왜 안 듣는 거야? 자, 사인 제곱 세타가 그럼 r분의 y를 제곱시키는 거니까 r 제곱분의 x 제곱이지. 그치? 코사인 제곱 세타는 당연히 r 제곱분은 뭐야? 사인은 y인데 y 제곱인데 얘 x 제곱이죠. 그쵸? 내가 두 개를 더 할 거야. 두 개를 더하면 r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잖아. 그치? 여기 봐봐. 양변 제곱시키면 r 제곱이랑 x 제곱 y 제곱이랑 어때? 똑같아. 즉 얘랑 얘랑 어때? 똑같은 값이라는 거지.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답이. 즉 지금 r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하고 r 제곱 두 녀석이 똑같은 거니까 얘네 둘 더하면 1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두 개 더 있어요. 두 개 더. 주어진 요식을 뭘로 나누냐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세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고요. 얘는 똑같은 녀석으로 나누니까 1이겠죠. 그쵸? 뒤에 거는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은 뭔데? 탄젠트잖아. 그치? 그럼 요 자리가 탄젠트 제곱이 되겠지. 당연히 코사인도 두 개, 사인도 두 개니까 얘가 또 세 번째 성질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얘를 제곱을 한번 시켜볼게요. 알았죠? 얘를 제곱을 시켜보면 완전 제곱식 정도는 알잖아. 그치? 얘 제곱시키면 얼마? 얘부터 제곱 먼저 시켜볼까?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질문. 이게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1 플러스 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알았지? 뭐가 중요하냐면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돼.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거 곱해진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꾸로 고쳐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 부호 바꿔볼게. 여기 부호가 바뀌면 부호가 여기가 바뀌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로 붙이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니? 응. 여기까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수업 거의 다 끝났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이것만 알려주고 집에 보내드릴게요. 그럼 원을 하나 그려볼게. 반지름이 뭐인 원이냐면 반지름이 R인 원이야. 그럼 반지름이 R인 원에 어딘가 한 점을 이렇게 P라고 잡았고, 그럼 당연히 이 점에 X좌표랑 Y좌표가 있겠지. 반지름이 R인 원으로 잡는 이유는 동경의 길이가 항상 R일 거 아니야. 그럼 그치? 우리 아까 정의에 의해서 사인 세타, 요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R분의 X, 뭐 코사인 세타가 R분의 Y,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치? 근데 반지름이 R만 되면 돼. 몇만 돼도 몇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와중에 특히 반지름을 1이라고 해볼게. 반지름을 1. 여기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특히 반지름을 1이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뭐랑 똑같겠어? 1분의 Y잖아. 그냥 Y. 코사인 세타는 그럼 그냥 X.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그냥 X 좌표야 얘가 그냥. 그치? X 값이 그냥 요 점이 좌표잖아. 그치? X 좌표. 사인은 Y 좌표. 그치? 탄젠트는 기울기 라고 생각하면 돼. 탄젠트. 왜? 우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 X 빼기 0분의 Y 빼기 0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야? 기울기. X, Y와 0,0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쵸? 따라서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안 쓰고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죠. 선생님, 반지름이 1이 아닐 때는요. 야, 반지름이 2가 되면 2배 늘어나겠지. 그치? 봐봐, 단순하게 생각해볼까? 2,4가 있다? 중점 몇 콤마 몇이야? 여기 원점이야. 1,2지, 그치? 그럼 거꾸로 원래 이거였는데 2배만큼 늘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좌표가 2배씩 늘어나, 그치? 원점이니까. 반지름이 2가 되면 2씩 곱해주면 되겠지. 이해됐니? 반지름이 5가 되면 5씩 곱해주면 되겠지.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 이렇게 알았지. 즉 앞으로 항상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이 되게 많이 나와. 그때는 어떤 한 점 쫙 잡으면 각도 잡고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 탄젠트는 뭐? 기울기.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아이고 힘들다. 다 알려줬냐? 다 알려줬나 모르겠네. 하나 안 알려줬네? 자, 이것만 보고 갑시다. 왜냐면 오늘 지금 내가 이 단원도 여기도 숙제를 내주려고 그래. 1분 부호. 어떤 동경을 이렇게 하나 딱 잡았을 때 1사분면은 X, Y 있고 요 길이 R이라고 하면 이 값은 내가 말했지만 무조건 양수라 그랬잖아. 그치? 봐봐. 1사분면 각은 X좌표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Y좌표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질문. 그럼 1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R분의 Y야. R은 언제나 양수고 Y좌표는 1사분면에서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치? 그러니까 사인 양수야. 코사인 R분의 X인데 양수야, 음수야? 양수.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양수지, 그치? 자, 2사분면 볼게요. 사인 R분의 Y가 사인이지. 2사분면은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야, 그치? R값은 무조건 양수고 이게 2사분면이야, 그치? R분의 Y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치?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음수.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음수. 그치? 그죠? 오케이? 3, 4분면은 둘 다 음수죠. 좌표가. 사인. 양수야 음수야? R분의 Y. R분의 Y가 사인이다. 음수. 코사인은 R분의 X. 음수. R분의 X 음수. R은 언제나 양수니까 탄젠트는 양수. 음수분의 음수잖아 지금. 그치? 이해됐니? 마지막 4, 4분면 사인 세타 음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세타 양수. 탄젠트 세타 음수. 이렇게 됩니다. 4분면에서 X축 Y축.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고요. 1, 4분면은 전부 다 양수.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뭐 요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숙제를 뭘 내줄 거냐면 우리 아까 4단원 내준 거 4단원의 그 B단계랑 C단계 선택해 놓은 문제랑 5단원의 B단계 유형별로 2개씩만 풀어와요. 알았죠? 다 풀어오지 말고요. 유형별로 2개씩만 풀어오시고요. 시험은 여긴 안 냅니다. 시험은 3, 4단원만 시험을 봅니다. 알았죠? 5단원 시험 안 보고 아까 4단원 B단계랑 4단원 C단계 선택이랑 5단원 B단계 유형별로 2개씩. 오늘 수업 끝.